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17번째 시간으로 경진편인데요. 경진편에서는 일간론 경금, 일주론 경금 일주, 그 다음에 월주론 계절에 따른 일간 경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봄철 경금, 1년 하면 4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계절씩 띄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일주가 경진 일주잖아요. 그래서 지는 임묘진 봄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지에 해당되는 계절, 그래서 봄철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금하면 이제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죠. 그래서 경금은 우리가 물상으로는 이제 큰 바위 덩어리나 아니면 이제 큰 광산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화로 재련을 해야 쓸모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경금 일간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또 4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금 일간들은 4글자로 원성 강무다. 좀 단어가 원성 강무 좀 어설프기는 한데요. 일단 일간 경금들은 성향을 보면 이 4글자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사행시를 같이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일간들은 원칙 소신, 그래서 원칙 소신 명예의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원칙 소신 명예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일간들은 성정이 순수하고, 의외로 경금일간들이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 조금 의외죠?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내면을 보면 아주 마음이 여린 구석도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경금들은 강한 추진력, 그리고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금 일단은 약간 무모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금 일간들은요, 저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면 뻔히 사고가 날 줄 알면서도 뛰어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경금 일간들은 좀 무모한 면이 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의외로 또 그런 그 무모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금 일간들은 원성 강무다. 7번째죠 벌써. 간목은 어때요? 인우자간이다. 을목은 환생유소다. 병화는 예계 온구다. 정화는 사모다주다. 그 다음에 무토는 신우리독이다. 그 다음에 기토는 자모속타다. 그 다음에 경금일간들은 원성강무다. 이렇게 7개를 벌써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3개만 더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 4글자는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면 통변할 때 아주 유리하다. 원성강무다. 단어가 왠지 좀
그 짜임새는 없지만 자꾸 여러분이 반복하다 보면은 암기가 될 겁니다. 그럼 경금일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경금 대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살. 대살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살기를 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금일간들을 큰 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큰 칼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수가 있죠. 우리 이수신 장군, 장군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런 시조가 있죠. 그래서 경금일간하면, 경금은 대살이다. 우리가 이걸 다시 숙살지기라고도 합니다. 숙살지기. 숙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그 쌀쌀한 기운을 말하는데요. 가을철에 보면 어때요? 서리가 내리면 모든 초목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걸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금은 이 숙살지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는 종역, 변한다는 뜻입니다. 종역성이라고 하는데요. 종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경신한다. 그 다음에 변혁한다. 변혁. 또는 혁신. 혁신은 좀 신금에 좀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어쨌든 경금은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니까 화에 의해서 재련이 돼야 쓸모가 있겠죠. 신금은 이미 가공 재련돼서 나오는 그 물질을 갖다가 신금, 우리가 칼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생활 필수 도구들은 다 재련돼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성질, 종역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금이라고 하신 그 오상으로는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5가지 덕목 중에 오상으로는 의에 해당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신이예지 신 중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명예의리를 말하죠. 그래서 경금일간들은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그래서 경금일간들이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사귀기에는 좀 힘든데, 만약에 한 번 사귀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의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만큼 의리맨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경금일간의 물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 큰 바위나 또 어때요? 큰 칼, 이렇게 큰 칼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경금일간들을 성향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금일간들의 성향은 4글자로 줄여보면 원성강무다. 경금일간들은 첫째, 원칙, 소신, 명예,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경금일간들은 성정이 순수하고 또 의외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경금일간들은 강한 추진력이 있는 반면에 또 결과도 중시한다. 그 경금일간들은 또 의외로 무모한 면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무모한 면도 가끔은 나타난다. 그래서 경금 성향으로는 원성강무다. 그럼 일간 경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경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산, 우리가 이제 초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숲이 우거진 그런 큰 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큰 산에 기암 절벽이 우뚝 서 있고 또 그 계곡물이 쫙 흘러내리면 그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가 그런 걸 산수갑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그 명산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경진일주들은 그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산을 말하죠. 그래서 경진일주들은 첫째로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말하면 이제 어때요? 뭐 설악산쯤 될까요? 아주 그 명산을 말한다. 그 다음에 경금 일간이 진토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괴강살이라고 하죠. 괴강은 하늘의 별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괴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명의 경우에는요, 권력욕이 아주 강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괴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도 많고요. 또 의외로 또 우리 대통령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요, 괴강살이 있으면 우선은 생활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이렇게 부부가 좀 무정하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대체적으로 괴강살을 갖고 있는 여명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은 괴강살이 있는 사람은 평생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괴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생활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괴강살은 놀고 먹는 것은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명의 경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좀 무정하고 또 평생 일해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지에 편인을 두면 우리가 또 12신살로는 어때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효신살이라고 하죠. 효신. 일지에 이렇게 경진일주는 편인을 두면 효신살이라고 하는데,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 새끼가 자라서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그 흉살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모친의 인성은 모친이잖아요. 모친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친 덕이 없다는 그런 흉살이다. 경진일주들은 어때요? 지지에 인성을 두기 때문에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겠죠. 그런데 모친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지에 편인을 둔 사람들은 모친하고 관계가 좀 오히려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느 정도 자식 사랑은 이해는 되지만 지나친 사랑은 금물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친과는 무정하다.
모든 것이 다 적당해야 좋다.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진일주에 대해서 또 하나씩 뜯어보면요. 첫 번째 십성으로는 경진일주는 우리가 이제 편인이라고 하죠. 일간을 생하고 토생금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하는데 경진일주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에 해당합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곤모술수에 능하고 촉이 아주 빠릅니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편인을 둔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학문, 신비스러운 학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종교, 철학, 사상, 이렇게 좀 신비스러운 학문에 관심이 많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들은 어떤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한 가지 그 어떤 일을 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편인하면 흉살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편인을 둔 사람들이 이 사자 돌림의 직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일지 편인은 모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경진일주들은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요. 어때요? 모친의 지나친 이 과잉 보호로 인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진일주들은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다. 상대적으로 부친강하고는 조금 인연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일지는 배우자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인성을 둔 사람들은 남명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친의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모친의 정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부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출가해서도 모친 편에 들다 보면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친정과 또 친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해서 친정과 불화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화가 심해지다 보면 부부 갈등으로, 예를 들어서 친정에서 결혼 후에 너무 콩나라 판나라 하면 어때요? 또 시댁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정에 또 지나친 간섭으로 부부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인성을 둔 사람들은 부부간에는 다소 좀 이렇게 불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는 항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12운성으로 경금이 진토를 보면 양지에 해당되는데요. 양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12운성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2운성은 생육대, 성장기, 그
다음에 로광쇠, 전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사묘, 쇠퇴기, 네 번째 절퇴양, 침체기, 준비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계속 돌고 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2운성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네 글자씩 이렇게 끊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세 글자씩 나눠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편리상 이렇게 세 글자씩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퇴양 이렇게 세 글자씩 끊어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2운성 찾는 방법은 6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운성은 양간하고 음간이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12운성의 양간이 생일 때는 음간은 사가 되고, 그 다음에 12운성의 양간이 욕일 때는 음간은 병이 되고, 그 다음에 12운성의 양간이 대일 때는 음간은 쇠가 되고, 그 다음에 12운성의 양간이 묘일 때는 음간은 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생사,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욕병, 욕 보면 병 나고 병 나면 욕 본다. 그 다음에 대세,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마지막으로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것은 묘다. 이 네 가지 하고 2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록광, 그 다음에 절퇴. 요거는 여러분들이 12운성을 암기하면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간이 록이면 음간이 왕이요,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 그래서 요 6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12운성을 찾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계절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속 찾다 보니까 계절로 찾는 것도 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간을 안에서 얘기인데요. 일단 양간이 간목일 경우에는, 간목은 계절로 지지로 내려오면 인이 되죠. 그래서 계절로 보면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로 찾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도 참고를 해 보실 텐데요. 일단 간목하고 같은 계절, 그러니까 동절이라고 했죠. 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계절은 인묘진이 되겠죠. 인묘진, 이건 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계절은 로광쇠다. 우리가 같은 것은 지난번에도 로광쇠라고 그랬죠. 같은 걸 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계절은 로광쇠, 같은 것에서 록왕쇠. 그 다음에 충되는 계절, 충되는 계절은 우리가 인묘진의 충되는 계절은 신유술이죠. 봄 반대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신유술은 절퇴양이 됩니다. 로광쇠의 반대는 절퇴양이다. 요건 최고 전성기고, 이건 어때요? 침체기라고 했죠. 침체기. 그래서 반대. 그 다음에 전생. 봄의 정계절은 겨울이죠. 봄의 정계절은 해자축이잖아. 그래서 전생은, 해자축은 생욕대. 예, 완전히 억지춘향이죠. 그래서 전생, 전에 해당 계절은 생욕대가 된다. 그 다음에 후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봄 다음 계절은, 봄 다음에 여름이잖아. 여름은 후병. 그래서 사오미는 병사묘.
이렇게도 찾는 방법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보지 갑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갑하고 같은 거는 노광색, 그 다음에 충되는 거는 절태양, 그 다음에 갑, 봄, 전생, 해자축은 생역대, 그 다음에 후병, 다음은 병사묘. 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경금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경금하고 같은 거, 무조건 같은 거는 노광색, 반대되는 것은 절태양, 그 다음에 경금 전에는 전생, 생육대, 그 다음에 다음 계절은 후병, 병사묘.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경진은 경금의 록은 신이죠. 신부터 진까지 가보면 로광세, 병사묘, 절태, 양지가 되죠. 양. 그 다음에 계절로 찾아보면 경금은 이게 계절로는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묘지는 이건 봄이죠. 가을하고 봄은 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묘지는 그 절태양이니까 묘지는 절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양지에 해당된다. 아주 쉽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양하다. 또 기르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양지라고 하는 것은 유산상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는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해 갖고 자라는 것을 양이라고 그러죠. 그 절태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단절돼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잉태에서 양,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뱃속에서 자라는 게 유산상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요양하다는 것은 어때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요양하러 가지요. 그래서 이게 몸 아프다, 몸이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경진일주들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업상대처로 기르다는 교육, 유경, 그 다음에 활인업, 이런 업에 종사를 하면 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진일주들은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런 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교육, 유경,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경진일주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산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친이 좀 능력 있는 모친이겠죠. 그래서 의외로 경진일주들이 또 이렇게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모친에 해당되죠. 모친. 인성은 모친이잖아요. 육친으로는 모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모친이 병약할 수도 있고, 또 업상대처로 교육, 유경,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친으로 보면 모친이 이렇게 모친이 몸이 안 좋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의외로 또 모친이 능력 있는 분일 수도 있다. 요즘에는 그 부모님들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의외로 사회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하다, 기르다, 또 유산 상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장간이죠. 지장간인데 경진 일주들은 지장간에 무, 개, 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지장간은 나하고 같은 기운, 이건 이제 정기라고 그러죠. 정기, 봉기, 가장 강한 기운. 그 다음에 지장간은 그 전 계절, 그러니까 임묘진 전에는 그 겨울이죠. 겨울은 해자축이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 기운을 축소해서 저장,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절, 봄 기운. 그래서 경진 속에는 무계을이라는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진토를 보면 편인 인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금이 붙어보면 똑같이 인성. 그 다음에 경금이 계수를 보면 금생수 상관이죠. 그래서 식상의 기운. 그 다음에 경금이 을목을 보면 금극목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정제죠. 그래서 재성의 기운.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인성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니까 인성, 식상, 재성의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식상이라는 것은 어째 이해하되 배려하다, 호기심이 많고 다재다능하다고 했죠.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인성 무토가 인성이죠. 무토가 진토를 보면 12운선호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했죠. 병화가 진토를 보면 병의 록은 사라고 그랬죠. 사부터 진까지 가보면 로광세, 병사묘, 절대양, 생욕, 대지에 해당되죠. 병진, 대지에 해당된다. 인성이 대지에 해당된다는 것은, 대라는 것은 사모관대라고 했죠. 사모관대. 그 다음에 모자 쓰고 띠두르는데 그 의복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사모관대가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사모관대라는 건 옛날로 말하면 과거급제, 벼슬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필사하는 걸 말하겠죠. 사법고시. 그래서 어쨌든 일지에 이렇게 대를 준 사람들은 출세, 승진을 의미한다. 근데 문제는 이 대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나이 연령대로 보면 이제 그 20대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이렇게 출세는 했는데 어때요?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지에 대를 준 사람들은 초년에는 많이 고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준장년으로 갈수록 승승장구한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대로 들었다는 건 우선은 어때요? 인성은 학문이죠. 학문의 조예가 깊다. 의외로 이렇게 인성이 대로 든 사람들은 학문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학자, 교육자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또 많이 가죠. 의사, 판검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외로 또 전문직 종사자도 많다. 인성은 또 어때요? 모친이죠. 모친이 또 학문의 조예가 깊고 또 모친이 대지에 있다는 건 어때요? 훌륭하신 모친을 말하겠죠. 모친이 능력 있는 분이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친이다. 모친이 능력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능력 있는 모친.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대지에 들었다는 것은 일단은 학문의 조예가 깊고 또
모친의 덕을 많이 볼 수 있다. 능력 있는 모친을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상. 개수가 진토를 보면 12운성으로 일단은 임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임진은 뭘까요? 임의 록은 해지요. 해부터 진까지 가보면은 록, 왕세, 병사, 묘지가 되죠. 이게 묘. 우리가 묘는 어때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간 개수는 양지에 해당된다. 양.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양하다, 기르다, 그 다음에 유산 상속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상이 양지에 들었다는 것은 어떨까요? 식상은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양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하죠. 어때요? 로강세는 육체적인 활동이지만 왕성하게 활동하는 걸 의미하지만 어때요? 절태양은 침체기 준비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의외로 또 그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한번 예를 들자면 어때요? 우리 그 가왕 나훈아 같은 가수는 어때요? 몇 년에 한 번씩 그 어떤 공연을 하죠.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성황리에 공연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때요? 곡도 쓰고 또 이렇게 많은 준비 기간을 거칠 수도 있겠죠. 같은 노래를 하지만 이렇게 양지에 들면 활동보다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록이나 뭐 록왕세에 들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했던 것을 활용하는 그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같은 노래를 하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에는 어떤 양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은 그 록왕세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상이 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처가를 얘기하죠. 처가. 그래서 장인 장모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양지에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교육이나 유경 또 아니면 이렇게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그 식상은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이 좀 귀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이 유산되거나 낙태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식으로 인한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여명의 경우에는. 아니면 또 의외로 자식이 아주 그 훌륭한 그야말로 전문직에서 사자 직업을 갖고 있는 자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리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그 사주 구성에 따라서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시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성 을목이 진을 보면 어때요? 이것도 양목이 갑을 봐야 되겠죠. 갑이 진토를 보면 갑목의 록은 그 인이잖아요. 인부터 진까지 가면 록왕 세지죠. 센 놈은 대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돼지에 해당된다. 돼지. 돼라고 하는 것은 사모관대를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돼지라고 하는 것은 출세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은 재성이 대지에 들었다는 건 어때요?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돈 버는 데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되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해서 또 그 초년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지만 또 관리를 잘못하면 또 다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일단은 이 사람은 돈 버는 재주는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부친, 처를 의미하고,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 시모를 의미하죠.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대지에 됐다는 것은 부친, 처, 그 다음에 시어머니 모두 능력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남명어에는 어때요? 좋은 처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처니까 어떤 맞벌이를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남녀 모두 긍정적인 아이콘을 갖고 있다. 재성이 데려든다는 것은 일단은 부자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그 정리를 해보면 6번째 그 경진 일주의 특성으로는 첫 번째 경진 일주들은 일단은 고집이 세고 리더십이 강하다. 그 다음에 경제일주들은 또 생활력이 아주 강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제일주들이 이렇게 의외로 미나 미녀들이 많습니다. 어때요? 큰 산에 이렇게 기암 절벽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사이로 계곡이 쫙 흐르니까 너무나 장관이죠. 그래서 의외로 경진일주들이 미남 미녀들이 많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경진일주들이 상대적으로 단점이라고 하면 어때요? 좀 독선적이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너무 자기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혼자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평생 어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아주 생활력이 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진일주의 특성은 고집이 좀 세고 좀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력이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남 미녀들이 많다. 그 다음에 경진일주들은 약간 독선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고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일단 경금일간이 인묘진월 봄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 경금일간은 토에서 나와야 된다. 토. 예를 들어서 사주온금에 경금일간이 있는데 토가 없으면 쓸모없는 자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반드시 토에서 나와야 경금일간들은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토생금에서 지식을 갖추게 되고 소양을 갖추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경금일간들이 사주 원국에 토가 없으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자갈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경금일간들은 화가 필요한데요. 일단 화라는 것은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죠.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식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고, 정화로 재련하면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정화로 재련한다는 것은 기술, 전문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가 필요한데요. 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경금은 금생수해서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린다. 이거는 이제 경금이 금생수해야 쓰임새가 생기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건 토에서 나와서 토생금, 금생수해야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금이 이 목을 보면 금극목, 이거는 재성이죠. 그래서 경금이 이 목을 봐야 그야말로 할 일이 생긴다. 결과물이죠. 경금은 결과물. 그래서 경금은 재를 봐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경금하면 토, 화, 수, 목이 우선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오늘 그 경진 이 편 중에서 일간 경금, 또 경진 일주,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일간 경금, 특히 그 봄철 경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경진, 다음 시간에는 그 신사 일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